산수본 근무하다가 멘토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미용산업도 이제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커지는 시장인 만큼 한번 당신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용에 관심을 갖고 또 산업화 시키자, 또 KPC가 그런 사명을 가진 집단이니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시장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가지고 이제 경영 쪽으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또 제 적성에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생산성 본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생산본부에서는 컨설팅하고 교육기관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경영교육부의 팀장으로 있었고, 그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미용하시는 분들을 모으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미용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 철학이 인생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용꼬리보다는 죽기 전에 닭대가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짱을 한번 되고 싶다. 그러면 뭐 먹고 사는 거지 돈은 없었고, 그러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보자. 경영하고. 그래서 그 원장들을 교육을 16주간의 교육을 끝나면은 그 사람들 다시 재교육 차원에서 리뷰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았습니다. 그러면 기수가 졸업하면 졸업한 사람 리뷰로 합류가 되고, 그렇게 합류가 돼서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리뷰 인원이 한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미용의 깊이를 좀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미용계가 지금은 개인이지만 앞으로 21세기 글로벌로 가는 시장에서는 이거는 세계 브랜드, 글로벌 개념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3의 제가 미용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로 가서 영어로 가자 해서 장명을 리안으로 해서 일단은 가야 되겠다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원장들한테 앞으로 그분들이 미래 이제 주주들이었으니까 미란다 호텔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워크숍 겸 사업 설명을 해서 출발하는 계기가 됐고, 그 출발을 통해서 100만 원씩 낸 사람을 모아 가지고 준비 기간을 한 2년을 거쳤어요. 그것을 우리가 협력 경영 시제라고 얘기했는데, 협력 경영이란 말 처음 썼는데 그 당시에 그 준비를 2년 한 다음에 2001년 5월 16일 런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당시 주주들이 몇 명이었나요?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그 순간에 100명이었는데 간판을 다는 순간 그러니까 2001년 5월 16일 런칭하는 순간에는 간판이 40개로 출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60명은 못 바꾼 거죠. 자기 이름을 못 버려서. 예, 100명 중에 40명이 가고 60명은 주주로 그 당시에 있었고. 그분들한테 메시지가, 설득형 메시지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뭉쳐야 산다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혼자는 못 살아납니다. 대기업의 흐름이 그래 네트워크로 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화두는 그래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당시 화두가. 뭉치자. 미안이라는 이름도 개발하시게 된 게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일단 제가 브랜드 네이밍의 전문가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생산본부에서 박한기 사장이 있어서 메타 브랜딩에 오늘날 인피니트 다음에 2위죠. 브랜드 네이밍에서 박한기 사장한테 부탁을 했죠. 다만 원칙만 줬죠. 제가 그동안 경영학적으로 공부했을 때 브랜드 네임은 2글자다. 그 다음에 영문으로 줘달라. 그 다음에 중국을 보고 장명을 해달라. 딱 3가지 원칙을 주고서 네이밍 리포트를 받아서 거기서 초이스를 한 게 리안으로 낙점이 된 거죠. 리안을 운영하신 지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네네. 어려웠던 시절이나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려웠던 거는 주주가 많다 보니까 많을수록 우리가 협동심이 나오면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방향성 잡기가 너무 어려서 제가 또 비기술인이었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용어 쓰는 게 참 두더지 게임을 했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오락실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잘난 놈은 좀 대가리 쳐서 들어가게 만들고, 들어간 놈은 좀 나오게 좀 북돋아주고, 그래서 몸으로 좀 많이 뛰었어요. 초창기가 한 5년, 또 100개가, 모든 프랜차이즈 그 당시에 봤을 때 100개점이 넘어야 100개가 됐을 때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브랜드 인지도가. 100개 만들기까지 우리가 6년 4개월 걸렸어요. 그 시절이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100개 넘으면서도는 좀 한숨 돌리고, 잘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탄하게 온 것 같아요. 그 초창기가 좀 어려워. 사공이 많았던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람은 욕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오너로서 다 맞춰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두드짓게 하는 시절이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사업하시다 보면 야 정말 힘들어서 이거 때려쳐야지 막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재밌는 거. 때려쳐야 될 생각은 없었어요. 왜?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미용이라는 게 기술이다 보니까 학력은 없었어요. 다들 돈은 있었고. 하여튼 이 사람들 지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때려치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지식인이 들어왔는데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되겠다 또. 내가 공무원을 때려친 상황이잖아요. 갈 길이 없었잖아요. 죽기 살기 어떻게든 미용계 최초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 열정이라고 그럴까. 야,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집안의 반대도 좀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한 6개월 싸웠습니다. 그렇죠. 미용이 밑자던 보는 놈이 그 안정된 직장을 왜 때려치느냐. 근데 다만 미래를 본 거죠. 제가 아까 개인처라고 얘기했지만 남자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셀러리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닭대가리를 한번 살다 죽고 싶어서 짱이 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어? 두 번째는 제가 미용을 택한 이유는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오픈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픈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애들한테 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미용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공무원을 때려치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 분석을 저도 했죠.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세상은 디테일 가는데 미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미용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이 있듯이 이 지구상의 성은 두 개가 있지만은 여성의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 아름답고 싶고 젊어지고 싶어 하냐? 그럼 이 시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아까 닭다리 전략으로 나 같은 사람이 신분이 없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력이 좀 낮은 사람들은 또 학력 가진 사람들도 존경심 그런 건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삼박자가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아직 성공이나 그런 표현은 좀 자기 기준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미용을 안 되면 웰라나 로레알 유통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못했잖아. 예를 들면 아는 걸로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교육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건 틀리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알지는 못했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그거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처음에 출발하실 때 이미 탑 브랜드들이 좀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게 좀 경영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전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케팅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은 기술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면 프랜차이즈 협회도 느끼겠지만은 광고라는 건 뭐 없어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상식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광고 홍보를 안 해요. 이 세계는 철저히 도제문화이기 때문에 기능자적이다 보니까 구전이에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내 친구들이 있고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잖아. 그 연결 굴비역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이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 리안 간판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느끼면 내가 리안 간판에 돈 벌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 역량에 의해서 소개로 이루어지는 조직이었었고 그 당시에 박준 박사 이가자 메이저급 오늘날 얘기하면 박준 박사 이가자 준호 우리가 좀 브랜드 리더는 5위지만은 네트워크 수에서는 현재 2위입니다. 박승철이 현재 1위고 우리가 2위. 한 10개 차이 납니다, 현재는. 내년에 아마 따라잡겠죠. 그렇지만 그들 만에 그들과 달려갈 수 있는 거는 세그먼팅 전략이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 타켓은 리아는 중상을 타켓으로 한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메이저급보다 한 10,000원 정도 요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인터넷이 보급됨으로써 소비자들도 이제 많은 미용에 관련된 정보의 눈을 뜨다 보니까 요새 소비가 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느껴지지만 합리적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리안이 작년, 올해 많이 성장했던 게 아마 올해 우리가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 다음 달까지 가면은 아마 60개를 창업합니다. 그러면 미용계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최초. 한 해 60개를 가맹을 체인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일단 나한테 1차 고객은 가맹점주들이지만 2차 고객은 소비자들의 인지도에서도 많이 높아졌고 또 리안의 주 타겟이 20대, 30대입니다. 고객층을 보면. 근데 메이저급들은 나이가 높아요. 40대, 50대. 그러니까 브랜드 오너의 나이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미용이라는 건 젊은 쪽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리안 브랜드 타겟이. 그러면 지금 이제 홍보 마케팅은 어떤 시스템을 주로 하시나요? 일단은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광고서부터 라디오 광고, PPL 광고만 안 하고 최근에 올해 했던 건데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거는 리무진 버스 광고, 공항 리무진 버스. 그냥 10개월 했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일반 버스가 아니고 격이 있잖아. 예를 든다면. 그것이 제일 효과 본 것 같아요. 근데 본사 역할은 가맹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기까지는 그건 본사에서 많은 돈을 쏴줘야 된다고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다른 뭐 홍보비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리안이 합리적이라는 거는 어떤 소비자한테 미용 요금도 합리적이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에도 정말 합리적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로열티는 3년에 5만 원씩만 올렸고 지금 메이저급에 얘기했지만 걔네들의 로열티에 우리가 50% 수준밖에 안 돼요. 밖에서 놀라지. 이거 갖고 운영이 되냐 본사가. 근데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멀리 보는 거예요. 일단 네트워크만 되면은 삼성이 그렇듯이 네트워크 힘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1년에 벌 자신 있어요. 네트워크 500개만 된다면. 그전에는 먹고만 살면 됐나? 돈 욕심 없어요. 네트워크에 모르지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심을 안 내고 정말 오늘날 얘기할 때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가맹점자 일체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제일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기존의 경쟁사들은 자수성 간 사람들 때문에 본사가 내 걸 먼저 챙기고 남을 가맹점을 준다면은 저는 그 반대 역으로 생각하고 해왔기 때문에 지난 13년 동안 밖에서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은 나쁜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지금 리안의 가맹점 수는 몇 개나? 현재 236개요. 예. 앞으로의 이제 국내 비전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비전 어느 쪽의 비전을? 뭐 국내외 리안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 일단 국내 목표라고 비전이면 목표라고 본다면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개 정도. 왜냐면 지금 프랜차이즈 뭐 협회에서도 조사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리테일 쪽에 한 7, 80%가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람은 아직 태동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일 외식 쪽에서 제일 많은 게 커피숍이에요. 한 20% 내외. 그 다음에 외식 쪽이 한 15%. 그러면 미용은 전국에 지금 8만 개를 본다면 브랜드 수로 봐. FC가 브랜드 수로 보면 25개. 그러면 25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미용실 점포 수는 약 1,400개에서 1,500개 사이. 그러면 8만 개에서 1,500개라는 건 이제 2%도 안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다른 정형화된 외식보다는 이게 기술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10% 정도는 가지는 않겠느냐. 그러면 미용실의 프랜차이즈 개수는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저 일반 동네 미용실처럼 이제 살롱한 스타일, 그건 서구도 생존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양극화, 모든 세상이 좀 양극화 되듯이 기업 간의 기업도 똑같지만 미용실도 살롱하고 프랜차이즈하고 양극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용이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기술 세계가 아니라 미용인들이 의식이 높아지고 직업화되면 직장 개념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삼성 갈래, 뭐 현대 갈래 이렇게 얘기하듯이 미용실도 앞으로 한 5년, 빠르면 5년, 10년 내에는 그런 랭킹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랭킹이 정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리안이 앞으로 갈 길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미용의 삼성을 만들고 싶다. 제가 조직하는 데는 비전도 그렇고요. 삼성의 계열사가 43개입니다. 애들한테 비전은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만 같이 고생하자. 그때 너는 사장 하나씩 맡으면 돼. 그게 남자로서 의리도 지키고 너희들 비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공개념을 갖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미용시장은 가면 갈수록 이게 약간 소득순이 높아질수록 미용시장은 더 확대되지. 줄지는 않을 거라 보고 또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쪽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말로 창조경이면 창조경제 차원이 됐든 중추산업을 육성할 게 저는 뷰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손기술 좋은 민족이고 부가가치 높고 자원이 없는 나라고 우리가 7, 80년대 인력 수출해서 달러를 벌듯이 뷰티 산업을 계속 수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가까운 중국서부터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렇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여성의 인간의 심리는 똑같지 않을까. 그 시장을 가라고 계속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